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40일 정도 앞둔 시점에 민주당은 그동안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전략공천을 하느냐 아니면 경선을 하느냐를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이미 서울시장에 나서겠다며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으로 가는 것이 절차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컷오프 공천 배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은 이 소식을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송영길 대표를 공천 배제하자 전략공천위원이었던 정다은 위원이 이에 항의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배제 사유가 뭐냐라고 이원욱 위원장에게 묻자 대선 패배의 책임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 사유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이 공천 배제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에 정다은 위원장은 반대를 했지만 부족했다, 죄송하다 라면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비대위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유가 정말 거창합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이라면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 당시 조직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이원욱 의원이 공천위원장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물으려면 대선 기간 내내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활동 자체도 안 한 지역구 의원들,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윤석열에게 밀린 의원들 전부가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책임을 지려면 그들이 먼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패배의 책임은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부 책임이 있으니 이번 지방선거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훌륭한 정당이었나 싶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고 비대위원장까지 안장을 찬 윤호중 위원장도 버티고 있는데, 대선 패배의 책임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하고 전세보증금 조금 올렸다고 배제하고, 그렇게 따진다면 도대체 누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기준은 얼마나 혹독할까요? 지켜볼 겁니다. 흠결이 없는 후보라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도덕적 흠결입니까? 아니면 법적 흠결입니까? 내부 규정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기준에 적합한 후보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천권을 쥔 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말이 새삼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박영선 전 장관을 전략공천하겠다고 합니다. 조승래, 이원욱, 윤호중 위원장이 세게 밀어붙였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경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결국 전략공천위와 비대위가 송영길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습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결정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지선 폭망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송영길 전 대표를 밀어내려고 하는 이유, 이재명의 민주당을 견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둘 게 있습니다. 현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지지율 반도 안 나옵니다. 이재명 없으면 민주당에 등 돌릴 시민 많습니다. 일단은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경선을 통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화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치 상대주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대화, 타협, 양보, 협상의 의회주의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당내에서도 늘 경청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 사심을 갖지 않으려고 늘 경계하였다. 자리에 연연하며 비굴하지 않았다. 가능한 한 누구도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않고 기본적인 공정과 정의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는 없다. 오직 내 정적 생존과 이를 담보할 개파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작태들을 용납하는 건 너무나 비겁한 일이다.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로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할 말 하십시오. 윤석열과 국임당 그리고 적폐연합들 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느 것도 가리지 않고 똘똘 뭉칩니다. 민주당도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착한 민주당, 쥐어진 권력의 절반도 활용할 줄 모르는 민주당, 무능한 민주당, 이제 시민들이 거부합니다. 주어진 권력이 있으면 100분 활용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왜 이재명을 그토록 외쳤는지 정녕 모르진 않으실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강한 민주당, 실천할 수 있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을 원하는 겁니다. 정치적 계산기나 두드리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 추악한 협작질 이제 안 통합니다. 왜 저들은 박영선 전 장관을 그토록 자리에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론조사에서도 송영길 대표보다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걸로 나오는데 말이죠. 대체 누구의 입김이 그렇게 센 것일까요?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바쁜데 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의 검찰 정상화 입법안과 관련해서 검찰의 발악이 정점에 이르렀고 기레기들의 선동 역시도 정점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인수위에서 검찰 정상화 입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하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입법 쿠데타라. 지금 윤석열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입니까? 아직 출범도 안 한 인수위가 어디 감히 입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입니까? 월권이죠. 이거는 입법 쿠데타가 아니라 윤석열이 시작도 전부터 국회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동훈을 앞세운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인사청문안에서 수사 등 업무에 임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영과 무관하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했다.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요. 그러니 저런 말이 나오겠죠. 도대체 어느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고 어느 진영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대로 부정부패를 척결했다는 소리를 할까요?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랍니다. 휴대폰 비번이나 풀고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휴대폰 하나도 못 푸는 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법과 원칙을 지키고 상식과 정의를 지키겠다면 지나가는 개떼들이 웃습니다. 아마도 그 개들이 그거 뭐야? 먹는 거야? 그럼 놔줘. 아마 이런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